안녕하세요. 양리학 경조대 간호학과 1학년 수업이다. 그죠? 그래서 11월 19일차 수업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문제 8번 시클로옥시게나제 콕스 억제제의 분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시클로게나제 억제제는 소염작용이 있는 약물하고 소염작용이 없는 약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소염작용이 있는 약물을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에서 난스테로이달 안티 인플라메토릭 드럭 엔사이드 계열의 약물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대표적인 약물이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그다음에 나프록센, 그다음에 셀레콕시브 이런 약들이 흔히 많이 하신다죠. 이 염증을 치료하는 작용이 있는 약물이고요. 이 이제 염증을 치료하는 작용이 없는 약물이 한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아세토아미노펜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는 시클로옥시게나제의 종류 중 소염작용이 있는 약물 혹은 소염작용이 없는 약물은 두 번째 우리가 이식을 하고 난 뒤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있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동정 이식 거부 반응을 위해서 서여지는 약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약물은 무엇인가 이랬어요. 그래서 사이클로스포린, 그래서 사이클로스포린은 면역 억제제이면서 또 동종 이식 거부 반응의 어떤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써여지는 약입니다. 이게 작용이고요. 부작용은 심장 독성과 감염 위험의 작용. 그래서 사이클로스포린을 쓸 경우에는 핸드워싱이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그죠? 왜 그럴까요? 인펙션에 대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하이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9번이고요. 10번은 우리가 항히스타민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양리작용이 항히스타민제를 얘기를 하기 전에 히스타민의 어떤 생리적, 양리적 효과는 무엇인가에 그래서 히스타민 제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H1 있고 H2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히스타민 1과 히스타민 2인데 히스타민 1은 호흡기에 주로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호흡과 혹은 또 혈관계에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세혈관 투과성 증가시키고 또 기관지 수축, 중추신경의 개통 있고 이런 히스타민 1의 자극 효과가 있고요. H2 자극의 효과는 주로 뭐하고 있느냐면 위장계, 소화기계 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히스타민 2의 효과이다는 것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갈지 모르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구의 골격계 질환의 어떤 약물입니다. 그래서 골격계라면 여러분들이 뼈하고 있는 상관 질병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하고 상관 있기도 하고 또 뭘까 오토이뮨 질환하고도 상관이 있는 루마틱 아스라티스의 어떤 약물요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학습할 거고요. 두 번째 장에는 뭘까요? 그 다음으로 55장, 56장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유닛 10에 해당되겠다. 그죠? 교과서 564쪽 호흡기계에 해당되는 약물인 천식, 만성폐쇄성 질환의 어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읽고자 합니다. 기본 개념은 주로 목자는 병태생리 치료계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비스테로이드 소염제가 또 나오고요. 글루코코티코이드 나온다 그죠? 그리고요. 약물의 종류로서는 비생물학적 질병 조절 류마티스 치료제가 있고 생물학적 질병 조절 류마티스 치료제. 그래서 몇 종류가 있느냐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종류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그다음에 글루코코티코이드, 비생물학적 질병 조절 류마티스 치료제, 그다음에 생물학적 질병 조절 류마티스 치료제, 이렇게 네 종류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고. 그렇다면 첫 번째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쩐 질환인가? 보통 이 질병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증상이 나타날 때가 30대에서 40대 정도 나타나고요. 젊은 여자들의 경우에는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보다 3배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행성이고요. 그 때문에 관절의 어떤 변형이라든지 기능 제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어떤 약물요법을 통하여서 관절염의 어떤 진행을 늦추고, 또 어떤 경우에는 증상만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3학년쯤 되면 이걸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로 해서 배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 그래서 질병의 어떤 간단 개념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관절의 뻣뻣함, 통증. 그래서 우리가 관절의 뻣뻣함을 우리가 스티프니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통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신체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한쪽 부분 골관절염하고 좀 달라요. 골관절염의 경우에는 좌우가 뻣뻣하거나 통증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한쪽 부분도 통증이라든지 뻣뻣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차이가 난다. 이 질병은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라 합니다. 오토임뮨 디지즈, 오토임뮨 디지즈,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을 보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비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질병을 얘기할 때 쓰는 거를 우리가 어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증상은 주로 아침에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관절이 붓고 압통감, 열감이 발생되고요. 원인은 지금 현재 면역계가 윤활막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가장이래. 이 공격에서 비만세포, 또 큰 포식세포 T 임파크가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세포독소를 생성하여서 관절이 붓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거든요. 이때 중요한 사이토카인이 종양계사인자, 인터루킨 1, 6, 인터페론 감마, 혈소판 유도 성장인자, 가리구 대식세포, 집락 자극 인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뭘까? 염증과 관절 파괴를 촉진하는 화학물질을 생성해서 통증이 생기는 질병이다 그죠? 이 면역계가 왜 관절을 공격하는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질병의 어떤 치료 개요는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비약물요법하고 약물요법입니다. 그래서 비약물요법으로는 주로 약물을 쓰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물리치료라든지 운동, 수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물리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뭐 물리치료 용어를 어떻게 쓰냐 PT라 한다, 그죠? 피지오테라피, 그다음에 엑서사이즈,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사지를 하고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다든지 온찜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운동 능력을 강하고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식이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휴식 이런 것들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만 또 과도한 운동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안전한 치료 프로그램에는 환자 교육이나 상담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 설명해 줘야 될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성 무엇이고 또 관절퇴행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결과, 관리 방법, 또 약물요법의 이점 혹은 한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운동 능력 때문에서 정확하게 직장 생활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상담하도록 하는 것이 비약물요법입니다. 그래서 RA 경우에는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약물요법입니다. 그래서 약물요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류마티스 치료제의 구분으로서는 지금 비스테로이드, 이제 글루코코티코이드, 질병조절 류마티스 치료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는 약은 우리가 서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는 엔사이드 계열이고요. 글루코코티코이드 듣던 약이죠. 그리고 질병조절 류마티스 치료제는 디지즈 모디파잉 안티 류마틱 드럭이라서 이제 약자로 DMRD에서 복수가 들어갔다, 그죠? 드마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질병 약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두 종류가 나눠지거든요. 비생물학적 약물하고 생물학적 약물을 썼거든. 그래서 요새는 생물학적 드말트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질병에 대한 약물의 선택은 대부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이 내려지면 질병조절 류마티스 치료제를 일찍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질병조절 류마티스 치료제를 일찍 썼으면서도 관절 치료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드말트하고 이런 것을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보통 뭘까? 약물의 효과가 제일 빨리 나타나는 거, 비스테로이드 소염증 이런 것들은 약물의 효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경우에는 이 질병조절 류마티스 치료제를 효과가 있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쓰다가 그 다음에는 스톱하고요. 또 글루코코티코이드는 정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을 선택하는 간호사 입장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약제들이 쓰여지는가, 또 어느 약제 속에 어떤 약이 들어있는가 하는 정도는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비스테로이드 소염증이다, 그죠?
엔사이드 계열의 약을 했다. 그죠?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엔사이드 계열의 약물이다. 그죠? 어떤 약물이 있었나요? 기억나나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그쵸? 이런 약제들. 이 약은 효능이 강하고 신속히 작용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1차 선택약이고요. 주로 효과는 소염 진통제. 그리고 분류는 이 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수업했어요. 콕스1, 콕스2를 모두 억제하는 1세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있고요. 콕스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2세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약물을 씁니다. 효과는 같는데 부작용이 조금씩 다르다. 그죠? 하나는 소염 효과가 있는데 진통 효과가 강하고, 하나는 뭘까? 위장관 계열의 부작용이 적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리고 약물의 선택은 주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효능이라든지 안전성, 비용에 대해서 본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부작용이 뭘까? 혈전이 많이 생기고, 위장관 계열, 출혈의 위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의 어떤 유해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또 1세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는 가격이 조금 싸거든요. 그렇지만 가격이 싸다고 해서 위궤양이 심하고 혈전의 위험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약이 비싸더라도 뭘까? 2세대 약물을 선택해서 써야 되는 것이 낫죠. 이런 것들에 대하고요. 투여량은 우리 교재에 전체적으로 표 50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 528쪽이네요. 1세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로서 살실염, 비살실염, 그 다음에 2세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인 콕스2 억제제,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명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쓰여지는 약, 글루코코티코이드 약도 한번 여러분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강력한 소염제. 그리고 이것도 약물의 효과는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키고요. 또 진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전신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경구용으로 글루코콜티코이드 써요. 또 필요하다면 관절 내에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정형외과에 가면 관절 내에 주사를 맞고 할머니, 어르신들이 이 병은 용하다 할 때 쓰는 약들이 이런 약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제가 뭐라고요? 이름이 프레드니손하고 프레드니솔론, 이런 약들이 있었다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약자로서 PRS라고 쓴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약은 독성이 뭘까? 골다공증이라든 위궤양, 부신 억제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약물은 기간은 될 수 있으면 짧은 기간 써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제들을 쓰고, 또 이 약은 쓸 때 끊을 때 갑자기 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쓸 적에는 5 내지 7일간 져서 천천히 중단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은 제가 이 시간에는 소개합니다. 테이프링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약물을 쓰고 있는 양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스톱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RA 때 엔사이드 계열의 약물, 글루코코티코이드 약물 쓰고요.
약물은 비생물학적인 질병치료 조절 류마티스 제제제인 이 더말트 이런 약물. 그래서 이 약물들은 주로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이 약물은 비생물학적 약물과 생물학적 약물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얘보다 얘가 조금 더 가격이 이유는 생산하기가 쉽게 시장하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약제들은 자 비생물학적 약물의 종류는 자 메토트렉세이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설파살라진, 레프론마이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있고요. 그 외에 비생물학적 조절 류마티스 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의 어떤 양리작용, 부작용 이런 우리가 옳다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한번 이런 약물들의 어떤 표를 꼼꼼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위한 일반적인 약의 어떤 투여량은 얼마인가 이런 거 우리들 잘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후루룩 보기만 보고 약물의 용량은 얼마 투여하나 투여하는 방법은 뭘까?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 한 번쯤 스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비생물학적 질병 조절 류마티스 제제론 얘들은 옛날 좀 썼습니다. 내 부작용 때문에 자주 쓰지 않고요. 주로 아자티오프리핀, 사이클로스프린, 미노사이클린, 골드 이런 것들은 이제는 서진 않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물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페닐실라민, 금염, 아자티오프린, 사이클로스프린, 미노사이클린, 단백질 A 원주의 어떤 양리작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한번 그 다음에 생물학적 질병조절 류마티스 제로의 치료제에서 종양계사인자 기량제가 있거든요. 얘들은 주로 종양계산 류마티스 관절염 조절할 때 쓰는 그리고 이 얘네들은 지금 현재 5종류의 종양계사인자 기량제가 쓰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일본에서 5원까지 있는 약명입니다. 그래서 종양계사인자 기량제에 성인된 적응증이 질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소아 특발 관절염, 건선 관절염, 그다음 관상형 건성,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에 일반적으로 쓰도록 성인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표 체크해놓은 종류에 따라서 뭘까? FDA에서 지금 쓸 수 있도록 전경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약물은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고 내 부작용으로 뭐 생길까? 유해효과는 세균 폐혈증, 침윤성 곰팡이 감염, 비형 간염, 결핵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 심장 기능 상실, 간 기능 상실, 혈액장애, 신경장애, 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환자가 황달이 나타나는지, 소변 색깔이 변하는지, 그리고 기침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잇몸에 뭘까 곰팡이 같은 것들이 끼는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리투시맵 비임파구 고갈제가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도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양리작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로 작용은 무슨 관절에 대한 어떤 작용은 자가 면역을
하는 비림프구의 수를 감소시켜서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진행을 늦추는 약입니다. 주로 유해 효과는 무엇인가 하면 저혈압, 기관지 연축, 혈관부종, 저산소증, 폐침륜, 심근경색, 심장 쇼크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약들을 쓰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항히스타민제 혹은 아세토아미노펜을 투여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야 된다, 그죠? 정맥주사 시 환자를 잘 봐야 되겠고, 또 점막 피부 반응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비형간염, 재활생화, 진행성 다초점 백질내병, 그의 유해 효과라서 발열, 오한, 구역, 구토, 근육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바타셉트 T세포 활성화 억제제. 이 경우에는 작용이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또 부작용은 심각한 감염 유발할 수 있고 암을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물의 어떤 양리작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적응증은 뭘까요? 적응증은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억제하는 것. 작용 기전은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는 것. 유해 효과는 생길 수 있는 게 두통, 상기동 감염, 코 인두염, 구역 있을 수 있고요. 약물 작용은 종양 개사 인자 기량제하고 함께 쓰면 안 된다, 그죠? 왜 그럴까 하면 감염 위험성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이런 약제들을 쓸 적에는 핸드워싱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에서 토실리주마브, 인터루킨 6 수용체 기량제는 주로 인터루킨 6가 관절에 대한 자가 면역 공격을 강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차단하는 약물 쓰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을 늦출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약 이름 토실리주마브, 이 약물 이름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다, 그죠? 그럼 작용은 무엇일까요? 작용은 인터루킨 6 수용체 기량제. 그래서 어느 때 쓰이느냐면 소아 특발관절염, 전신소아 특발관절염 이럴 때 써야지고요. 유해 효과는 심각한 감염, 위장관 청곤, 그다음에 간 손상, 중성구 감소증과 혈소판 감소증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간 기능 검사, 또 위장에 대한 출혈이 있는지 잘 봐야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CBC 검사를 자주 해서 혈소판 수치나 중성구 수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수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뭐 해야 될까? 약물을 사용을 안 해야 되겠다, 그죠? 다음으로 약물 상호작용으로서 이 약은 류마티스 관절제로는 종양개사 인자 기량제 혹은 T세포 억제제, 인터루킨 1 수용체 기량제하고 이런 약들을 피해서 써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나키루라 인터루킨 1 수용체 기량제다, 그죠? 작용은 어디에 써 있는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완화할 때 쓰인다. 주로 등급이 중등도에서 중정도의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 써지고요. 또 신생아기에 다계통 염증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키라는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종양개사 인자 억제제하고 같이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골격계 질환 약물 중에서 어떤 질병을 했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약물요법을 냈습니다. 4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 첫 시간이 끝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장을 넘겨서 몇 장? 자 보면 유니트 10 호흡기계 약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천식하고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료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흔히 아스마 혹은 만성이다 그죠? 만성 성자로 고쳐야 되겠네요. 성자 크로닉이다 그죠? 크로닉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에서 COPD 흔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반응에 듣는 약물은 어떤 약물인가? 그래서 이 약물들도 거의 앞에서 많이 나왔던 약물의 종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소염제 나왔고요. 글루코코티코이드 종류 나왔고 또 초기에 중간고사 이전에서 베타2 작용제, 그 다음에 베타2 아드레날린 작용제, 한콜린 제 이런 약물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약제들이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덜 생소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천식은 아스마라고 얘기한다 그죠? 크로닉 질환이에요. 그리고 염증성이다 그죠? 주로 천식은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생각합니까?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 들고 쌕쌕거리고 호흡곤란 있고 기침이 있는 이런 원인은 주로 뭘까요? 알레르기 요인에 대한 면역 반응에서 일어난다 그죠? 그리고 또 기도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알레르긴으로 인해서 생긴다 그죠? 그래서 알레르긴에 의해서 뭘까? 이 알레르기 원에 의해서 뭘까요? 비만세포의 면역 글로불린 E가 결합하면서 염증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만세포는 또 뭘까? 다시 결과로 히스타민, 루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 인터루킨 등의 어떤 대부분의 이런 매개물질을 분비해서 뭘까? 기관지를 수축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예수기관지도 수축하고 또 뭘까? 염증세포의 침륜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호상구, 백혈구, 대식세포의 어떤 침륜과 활성화를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얘가 또 뭘까? 매개물질을 분비하는데 걔가 사이토카인, 루코트리엔, 인터루킨 이런 물질 때문에 뭘까? 염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의 어떤 호흡기의 어떤 기류 자한이 일어나서 뭘까? 기관지 반응으로 인해서 환자가 호흡곤란이라든지 색색거림 또 운동시에 힘들어하고요. 가래 생기고 기침 이런 것들 이걸 촉발하는 요인이 또 있죠. 그죠? 차가운 공기라든지 운동, 흡연, 연기, 오염물 그럼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 천식의 어떤 증상이 완화될 수 있겠다. 그죠? 두 번째로 천식이 그렇고요. 만성 폐쇄 폐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만성 폐쇄 폐질환은 크게 COPD라고 얘기하는 질병하고요. 질병은 크로닉 브론카이티스, 그래서 만성적인 기관지염, 폐기종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주로 담배 연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관지 어떤 폐쇄라든지 공기가 갇히면서 폐기종이라든지 만성기관지염 두 가지 형태로 해서 환자는 호흡곤란, 기침, 저산소혈증, 고탄산혈증, 심장증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질병들이거든요. 얘네들도 대체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붓고 점액 분비가 증가되고 또 뭘까요? 염증으로 인해서 어떤 폐에 공기가 꽉 차는 폐기종이 발생한 이런 질환을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이 질환도 거의 대부분 약물. 그래서 약물은 주로 어떤 약물을 쓰느냐 하면 그게 소염제 글루코코티코이드 하고 기관지 항생제 이런 약제들이 써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거든. 주둔 소염제는 글루코코티코이드, 그 다음에 써여지는 약물들이 소염제 외에서 비만세포 안정제인 크로몰린, 자프루카스트 이런 약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제는 베타2 아드레날린 작용제, 그 다음에 메틸잔틴 계열의 약물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약물 이런 종류는 우리가 한번 좀 다 보고 그렇구나 하는 정도는 알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임상항에서 많이 서여지는 거 알부테롤 있고요. 흡입으로 주로 많이 이나레이션 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테오플린 이런 약물들이 있고요. 여기에 PRS는 우리 조금 전에도 나왔다 그죠?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로 하면 DPI를 하고요. 분비기를 우리가 네블라이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블라이즈. 근데 이네들은 다 약물이 효과가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에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흡입할 때 스틱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뭘까? 약물이 효과가 100까지 들어가는데 21%, 없을 경우에는 9%다 그죠? 약물의 효과를 보려면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를 쓰는 것이 좋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이런 것들 사용하면 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도구의 어떤 소독 또 입안에 진균 감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무기는 여러분들이 내과병동이나 소아과병동에서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안개 거칠에 쫙 스프레이 되면서 기계로 꼽아서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나 혹은 마우스피스를 끼워 넣고 이나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염제인 글루코코티코이드 어디에 쓰냐면 기도 염증이 있을 때 쓰인다. 주는 방법은 흡입, 그다음에 정맥주사 경구 투여할 수 있다. 그죠? 부작용은 뭘까요? 어떤 게 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부작용은 주로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입인두 칸디다, 발성장애, 부신 억제, 그 다음에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참 중요. 그죠?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쓰게 되면 위에 더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부작용 중에서 부신기능 부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그죠? 이 약물 오래 쓰게 되면 부신부전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뭘까? 이 약물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뭘까요? 약물을 쓸 때 조심스럽게 써야 되겠고 스톱할 때도 뭘까? 점차적으로 약물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작용 기전은 뭘까? 염증 매개물질의 합성과 변비를 감소시키고 또 염증세포의 침륜과 활동 감소시키고 기도 점막의 부종을 감소시킨다. 결국 뭘까? 천식에 대한 약물을 쓴다. 그죠? 유해과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 그죠? 쓰는 방법은 흡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투여량은 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여량에 대한 거는 저는 설명 안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주는 방법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소염제 중에서 루코트리엔 조절제, 진루톤이라는 약제들, 이거는 어느 때 성인 및 12 내지 14세 천식 예방을 위해서 효과는 똑같이 천식을 위해서 써인다, 그죠? 그래서 작용 기준은 뭘까? 양리 어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얘는 아라키돈산을 루코트리엔으로 전환하는 5-리폭시키네아제를 억제해서 뭘까요? 염증을 유발하는 데 이용되는 루코트리엔 양을 감소시켜서 염증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약동항은 경구 투여하고요. 유해 효과는 여러 가지 유해 효과가 있는데, 간 손상, 또 꿈이라든지 불안 초조, 환각, 불면, 과민, 안절부절, 자살 사고, 자살 행동,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약물 상호작용을 해서 데오필린하고 쓰면 이 데오필린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데오필린의 양을 줄여줘야 되겠고요. 또 질레우토는 그러니까 바파린하고 프로프라놀의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약물은 자피르카스트, 이것도 소염제이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만성 천식 유지 여부를 위해서 써여지고, 작용기전 천식일 때 쓰고요. 약동은 경구 투여하고, 부작용은 두통, 위장관 장애, 관절통, 근육통, 우울, 자살사고, 환각,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 또 체중 감소, 황달, 이런 증상, 다양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간기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부작용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몬테루카스트, 이것도 우리 루코트리엔 조절제입니다. 어느 때 써있느냐면 만 1세 이상 환자의 천식 예방이나 유지요법, 만 15세 이상 환자의 운동 유발 기관지 연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레르기 비염을 완화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작용은 천식 발작을 할 때는 설 수 없다 얘기했다, 그죠? 그래서 효과가 왜 그런가 하면 효과가 늦게 나타나. 그 다음에 작용 기전은 뭐였어요? 작용 기전은 염증세포의 침륜을 줄여주는 거, 그치? 염증세포의 침륜을 줄여주는 거. 그리고요, 또 뭘까요? 경구투여, 약동항, 약동. 유해 효과는 뭘까? 별로 많지는 않지만 신경정신 유해 효과, 기분 변화, 자살 경향,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드물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앉아 두 번째 해당 소염제이고, 그러니까 소염제 중에서 클로몰린이라는 약이 있었다, 그죠? 기관지 염증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적응증은 뭘까요? 천식이 있을 때 쓴다. 그리고 작용 기전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천식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요. 약동옥은 묵무기를 이용해서 투여하고요. 적응증은 어디에 써 있느냐? 만성천식이 있을 때, 운동유발 기관지 연축,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때 써여지는 약물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 비워놨다, 그죠? 비워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학습하실 때 교재를 읽어보면서 빛난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출석까지는 마찬가지겠죠. 유해 효과는 기근지 연축이라든지 혹은 기침. 근데 부작용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제재 투여랑 투여 방법은 분무기를 이용해서 서인다 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말리주막 이런 약들이 있다, 그죠? 이거는 항저인 이뮤노글로빈 E에 대항하여서 전식 치료를 하는 겁니다.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용 기전은 무엇일까요? 천식이겠고, 그죠? 그 다음에 알레르기 있을 거고요. 얘의 적응증은 서브큐타누스 SC로 줍니다. 약동항은 유해 효과는 주로 주사 부위의 어떤 뭘까요? 반응, 바이러스 감염, 상기도 감염, 두통, 인두염, 심장혈관계통의 어떤 문제, 악성 종양 위험,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어떤 제재는 일회용 병에 든 분말을 녹여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방법이 우리 아까 SC로 준대 얘기를 했다, 그죠? 그래서 있고요. 로프로밀라스트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의 약용 기준은 주로 뭘까요? 염증을 조절하는 거. 적응증은 만성기관지염 있을 때. 그리고요, 약동기는 주로 어디에? 피오이드, 그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유해 효과는 이것도 정신적인 유해 효과라든지 불안, 우울, 자살, 식욕 상실,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의 어떤 소염제 말고 원자 대상자 주기에 따라서 기관지 확장제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간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기관지 확장제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 그죠?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베타2 아드레날린 적용제가 이거는 아마 중간고사 이전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흡입하는 형태가 있고요, 경구용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흡입은 단기에 작용하는 것, 장기에 작용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의 종류가 현재 9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어떤 약물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타2 아드레날린 작용제의 어떤 것도 한번. 그 다음에 이때는 어느 때 서 있느냐면 급성기관지 연축을 완화하고 다음 운동유발기관지 연축을 예방하는 데 서 있는. 그래서 주로 이 약물들은 어느 때 서 있느냐면 천식 관리를 할 때 서여지는 것들, 그죠? 그래서 작용 기전은 어떤 기전이 있냐면 베타2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교감신경 작용제. 그 다음에 투여 경로는 경구 혹은 흡입 투여가 하고요. 여기에 작용이 단기작용 베타2 작용제하고요, 장기작용 베타2 작용제로 나누어지거든요. 이때 서는 용어가 SABA 사바 라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작용 베타 작용제를 숏 액팅 베타2 아고니스트라고 얘기를 해서 사바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라바는 롱 액팅 베타2 아고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천식과 만성 폐질환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래서 부작용은 주로
빈맥, 협심증, 뚫림, 또 뭐 그 사망, 또 뭐 여러 가지 심장장애, 흉통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여 방법은 약물의 9가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제 중에서 메틸잔틴 계열 약물이 있는데 데오플린, 이 약물은 자 천식의 주로 쓰는 메틸잔틴 계열의 약물입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이 약물 써야 거든요. 그리고요, 이 기관지 확장제로 써여지고 경부응도 하고요, IV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기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비워놨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물은 작용 기전은 물가 기관지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 이런 데 서인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약동학은 뭘까 여러 종류가 만들어 있다, 그죠? 독성은 구역, 구토, 설사, 불면, 경련, 심박장애 이런, 그래서 요 빛난을 학습하시면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비틸잔틴으로 아미노필린이 있습니다. 아미노필린도 데오필린하고 거의 같은 약제들이거든요. 네, 용해도가 조금 높은 약물이고요. 이 약물은 주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는 경구로도 쓰이지만 IV를 많이 투여하거든요. IV를 쓸 때 이거는 간호사가 주는 약물이 아니고요. 의사들이 아미노필린 투여합니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왜 그 부작용이 뭘까? 저혈압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투여하거든요. 네, 이 투여할 때 조심스럽게 투여하고, 아미노필린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이 약은 간호사가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투여를 하려면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천천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간호의.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제로 항콜린제제가 있습니다. 이 항콜린제는 기관지의 무스칼린 수용체를 차단해서 기관지를 수축을 감소시키면서 폐기능이 좋아진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이프라트로피움과 디오트로피움 있고요. 이 약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에 쓸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의 어떤 종류를 한번 보시고요. 투여량은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했죠, 그죠? 약물에 대해서 한번 쓰시고, 또 약물을 쓸 때는 한 가지만 쓰는 경우가 아니고요. 글루코코티코이드하고 장기작용 베타2인 작용제를 우리가 아까 라바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을 쓸 적에는 장점은 뭘까요? 뭘까? 기관지 확장을 빨리 효과를 볼 수 있고, 하나하나 쓰는 것보다 뭘까?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투여량을 조절할 수 없는 단점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근데 초기에는 별로 잘 안 쓰고요. 또 어떤 경우 이 흡입하는 글루코코티코이드만으로 천식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약물을 조절해서 쓰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조절해서 쓰는 약물들이 이름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그다음에 베타2 아드레날린 작용제하고 항콜린제를 조합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뭘까? 기관지를 확장을 최적화시키는 경우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하여서
기관지 확장이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종류를 조합해서 쓰는 종류이거든요. 이런 약물의 종류가 있구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전식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양력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미국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에서 국립전식교육민이라든지 예방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때 지침에 해당되던 것이 1,500 날숨 폐활량을 검사를 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정상하고 비교해서 전식 환자였던 FEV1 값이 70% 이상일 때는 뭘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강제 폐활량도 측정해야 된다. 나이에 맞춰서 측정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설정해. 그 다음에 이 조금 전에 그 미국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만성천식의 등급을 나누는데 간헐적, 경도, 지속적, 중등도, 지속적, 중증, 지속적 이런 것들을 나누고 난 뒤에 뭘까요? 여기에 분류 기준이 뭐냐면 중등도의 분류 기준이 장애하고 위험의 어떤 두 영역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약물의 효과가 다른 약물을 설하는 있고요. 현재 장애 수준은 낮지만 나중에 유해 사건이 발생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류법에 따라서 약물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만성적이고 불편한 증상을 예방하고 정상의 완화를 위한 사바의 사용을 주 2회 이하로 줄이고 폐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운동, 학업, 일,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성천식을 줄이기 위한 기본 목표를 EPR3에서 지침을 정해놨고요. 전식관리를 위해 하기 위한 만성적인 약물요법은 한 가지 방법보다는 두 가지 방법을 쓴다. 그래서 장기 약물을 위한 약물, 그 다음 빠른 약물을 위한 약물에 따라서 조금씩 서여지는 방법이 달라서 어떤 약물들은 장기적인 조절을 위한 약물이고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는 기관지 확장제하고 소염제 서해진다. 그죠? 그리고 장기 조절을 위해서는 소염제하고 기관지 확장제가 서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하고 이런 약물을 쓸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약물을 것이 지침에 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나이에 따라서 분류를 전체적으로 해놨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급성 중증 악화를 위한 약물로서는 즉각적으로 관리해줘야 되겠고 그때 목표는 기도 폐쇄와 저산소 혈증을 완화하고 폐 기능을 가능함 빨리 정상화시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초기 치료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산소 투여하고 전신 글루코콜티로코이드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고용량의 사부를 분무하고요. 또 이프라트로피움을 공기를 흐름을 폐쇄할 수 있도록 분무해주는 초기 치료 내용이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유발 기관지 연축을 위한 약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바, 클로몰린,
있나. 그래서 어느 약물 사바가 클로몰린보다 더 좋다. 그죠? 이런 걸 하기 전에는 베타2 작용제 운동하기 전에 해봐야 된다. 그것도 클로몰린은 운동하기 전에 15분 전에 흡입해야지 환자가 효과가 좋다. 그죠? 그다음에 알레르기원에 대한 노출을 줄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담배 연기, 그다음에 가정용 스포레이, 집진드기, 그다음 반려동물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요인들을 줄이면서 제거해야지만 기관지 문제라든지 천식 문제들을 잘 관리할 수가 있다. 그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얘네들의 어떤 치료 목표도 똑같이죠. 그죠? 전식처럼 환자의 정상을 완화시키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시키고 운동을 잘 익힐 수 있도록 하고요. 질병 진행을 예방하고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환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관지 확장제, 글루코코티코이드, 포스포디, 에스트라제, 호형, 억제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대상자를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마지막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까? 주로선 경우에는 질환 관리할 때 라바가 또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사발을 쓸 수 있고요. 또 감염의 징후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고 또 산소를 투여하는 것이 그래서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천식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일생 동안 이어지는 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관리가 꾸준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 간호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2 챕터를 했어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거의 반복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꾸준히 학습하시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